네, 총리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모두 끝나고 이제 인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이제 빅딜설 얘기가 나옵니다. 총리 대신에 장관과 그다음에 경찰청장 한두 명 낙마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총리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 절차는 좀 다릅니다. 총리는 법적인 절차와 좀 사실상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은 사실상 구속력은 크게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치권의 반응,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정치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그 총리와 장관의 인준 절차가 좀 다른데 총리의 인준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기본적으로 총리의 인준 절차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이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김태호 총리 내정자에 대한 표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총리가 인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입법 과정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상임위 역할을 하는 특위에서 어떻게 보면은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해야 어떻게 보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특위에서 이게 과연 채택이 될 수 있을까요? 국회 인사청문 관련 법률에 의하면, 인사청문회가 종료되고 3일 내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을 해서 국회의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전례는 없지만 만약에, 인사청문 특위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3일 동안 보고가 되지 않는다면, 물리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표결 절차에 상정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여당 단독으로도 보고서를 채택해온 관례가 있기 때문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고 일단 근데 지금 특위 구성이 위원장을 빼면은 여야가 6대6 만약에 통과되지 않으면 3일 이내에 직권상정 가능성 하지만 이제까지 총리에 대한 인준을 직권상정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국회 본회의에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는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까요?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김태호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 야당은 모두 연합을 해서 절대 안 된다라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의석이 미래희망연대 의석까지 포함한다면 180여 석에 이르기 때문에 여당 단독으로 김태호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 통과시킬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여당 내에서도 김태호 총리 내정자에 대한 상당한 반감이 있고 또 국회에서 표결은 인사상 표결은 무기명 비밀 투표에 의하도록 하기 때문에요. 네. 당 지도부의 어떤 권유라든가 당 지도부의 방침에 반발하는 의원들이 충분히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미리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한나라당으로는 172석, 미래희망연대까지 하면은 180석이 넘기 때문에 역시 150석 이상의 과반수는 충분히 넘지만 한나라당 내에서도 반대 가능성이 있고 이탈표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봤을 때는 한나라당 내에 정치적 타격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청와대에서는 임태 실장 같은 경우는 총리는 절차대로 나머지는 추협이다 이런 얘기를 한 바 있는데 이 얘기가 좀 빅딜설하고 좀 연관지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여당 내에서 장관 한두 명을 낙마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김태호 총리 후보자는 통과를 좀 시켜달라 이런 어떤 얘기가 나온다고 하고 또 실제로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야당의 반응입니다. 야당은 지금 김태호 총리 내정자는 절대로 인준시키지 않겠다. 절대 반대다. 이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른바 빅딜이 통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또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조현호 경찰청장 후보자라든가 또는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준을 임명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제로 본다면 과연 빅딜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예, 현재 일부에서 뭐 여론조사도 뭐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빅딜로만 해결될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여당으로서는 입장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뿐만 아니라 지금 경찰청장 후보자, 장관 후보자까지 국민의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밀어붙이기식 통과만 될 수는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특히 또 여당 내에서 또 친박근혜의 입장이 또 궁금합니다. 왜냐하면은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처음에 발탁이 됐을 경우에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견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죠. 또 어떤 입장을 보일지 궁금한데요. 말씀하셨듯이 친박계 입장에서는 차기 어떤 대권 주자를 그 총리 후보자로 임명을 해서 키우겠다라는 그런 뜻이 강하게 내비친 인사다라고 해서 반발 심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나라당 내에서 단순히 친박계뿐만 아니라 이른바 개혁 소장파들도 상당히 김태호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 반발 기류가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고 또 친박계가 굳이 이 단결을 해서 낙마를 시킬 경우에 다가올 이 정치적 부담도 있기 때문에 친박계 의원들이 모두 모여서 이런 의견을 제시하거나 또는 단결된 일치된 행동을 할 가능성은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좀 반대 기류가 있는 것은 사실로 보여집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가 그야말로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만남 이후의 분위기는 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 하지만 그 두 만남에 대해서는 전혀 전해지지가 않고 있는데요. 그 추측으로만 가능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 것으로 예상됩니까? 발표되기는 한반도 국제 정세와 또 국내 경제 살리기 등 국정 현안에 대해서 폭넓게 의견을 나누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박근혜 전 대표에게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본 바로는 상당히 만족할 만한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 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그 전 대표 사이에 국정 동반자로서의 어떤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하지 않았나 그런 예측만 가능할 따름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궁금해서 하나만 더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지 또 중국 특사나 대북 특사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어떤 출구 전략이 광범하게 모색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대북 특사는 충분히 이제 거론될 어떤 가능성이 있고요. 중국 특사 문제는 중국과 현재 좀 좋지 않은 어떤 분위기가 형성은 되고 있지만 정상적인 국교 관계가 있고 또 정상적으로 외교관들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특사 이야기는 그렇게 현실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재원 정치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